트위서라고 산에 있는 설계사도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한두 달 후에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는다. 여기는 70%, 80%가 문을 닫아요. 나간 데도 있고 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옮겨도 죽기는 다 죽고. 중공업에 몇 조씩 되고 전라북도는 근데 왜 자구청 안에 독포장 하나 있는 거 독포장 폐쇄라고 합니까? 선박 펀드를 이용해서 군산 조선소로 우선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우리는 모두가 의자형 인간. 지금 의자형 인간에서 승진형 인간으로 좋은 의자의 힘을 빌리세요.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CDG.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위기로 군산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지역 경제 전체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조선업체들은 당장 내년까지라도 버틸 수 있도록 작업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군산의 조선업체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 업체는 선박의 외판을 제작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1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군산조선소의 가동이 중단되면 당장 내년 2월부터 일감이 바닥납니다.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 오식도 산단을 지금 돌아보시면 최소한 지금 한 35%, 40%가 지금 폐업을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일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만약에 한두 달 후에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는다. 여기는 70%, 80%가 문을 닫아둘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대조선의 1차 협력업체인 이 업체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550명이었던 근로자는 32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2차 협력업체들은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건비가 밀려가는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만약에 7, 8개월 뒤에 내년에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근히 버티고 있는 업체들도 자금 압박에 단짬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업 당시 100억 원 넘게 투자한 이 업체도 당장 다음 달 중순부터는 일감이 끊기지만 아무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한 중순 되면은 일이 다 끝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죠. 저희들이 좀 정책 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지금 일이 없어지면 내년 초 되면은 전부 다 소진이 되고 그래가지고 정책 자금 이미 받았던 정책 자금이 연장이 안 되면은 저희들 상당히 힘든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1조 2천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10년 문을 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80여 곳, 근로자는 6,5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이미 1,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나머지 업체들도 현대중공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업체도 전부 저희들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지금. 언제 어떤 말이 중공업에서 나올 건가 거기에만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조선업 밀집 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선 위기에 몰린 조선업체들의 절박한 심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은 200여 명의 직원들이 트위서라고 산에 있는 설계사도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도 불과 이 2달
기간에 내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회사도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일자리 잃은 직원들의 고통과 그 가족이 파괴되고 학자금이고 우유값이 떨어지는 그들의 고통과 신음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군산 시민들의 많은 피와 땀을 가지고 세금을 내가지고 지원을 해서 현대조선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집이 부산입니다. 4시간 걸려 와야 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여기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 시간, 가족과 한 7, 8년 생계비를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지금 일자리를 잃고 정부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4년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흑자를 만들었는데 다 그만큼 지원 다 해줬어요. 근데 왜 자구축 안에 독보장 하나 있는 거 독보장 폐쇄라고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 군산 조선소에 독보장이 2개만 있어도 하나 폐쇄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조선업 불황의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과 선박 수주량 감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선박 수주량은 1,314만 CGT에서 지난해는 910만 CGT, 올 들어선 122만 CGT로 87%나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성장 동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동량이 많이 줄었죠. 그럼 물동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결국은 선박 수요가 적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해운회사는 많고 선박은 과잉이기 때문에 운임 단가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선박 발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는 거죠.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식당가입니다. 임대를 내놓은 가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자 매출이 크게 줄고 밥값을 떼인 식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00명 말이 그렇지 더 빠질 것 같아요. 나도 밥값 엄청 떼어쓰고 오식도는 보증금 걸어놓고 보증금 다 까먹고 문 닫은 데도 있고 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붙잡고 혀도 죽기는 다 죽고 종업원 월급 줘야지 뭐 해야지.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어 10곳 가운데 3곳꼴로 가게를 내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룸하고 식당이 지금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조선소 때문에. 원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국가산단 부근의 이 원룸은 입주자가 없어 텅 비어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자 입주해 있던 근로자들이 떠난 것입니다. 창원 그런 데로 다 간다고 얘네들이. 학교 외국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군산시 오식도동에는 500동의 원룸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은 지난해보다 30%가 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원룸을 지은 업주들은 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 당장 은행 빚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은 원룸 건물들이 다 수익성 건물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다 그 은행의 가계 빚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커녕 지금 그 이자도 좀 약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와 있는 거죠. 군산 시내 부동산 시장에도 불똥이 튀는 등 요식업, 부동산, 물류, 소매 등 군산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시내 쪽에도 지금 여기 조선소에서 자기들 집 아파트 산 것도 지금 팔려고 다 내놨네. 시내다가 샀잖아요. 그것도 지금 팔려고 지금 다 팔아달라고 지금 막 그러더라고. 딴 데로 가신다는 얘기네요. 이제 가야죠. 여기 일이 없는데. 현대조선소가 전북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지만 군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큽니다. 2015년 자료를 보면 인건비 지출이 1,975억 정도 지출이 됐었고요. 그중에 600억이 군산 가계 경제 소비로 이루어진 게 한 600억 정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경제에 큰 축을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산에 축적된 기술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 조선소가 문을 열자 협력업체들과 정부 연구기관들이 입주했고 대학들도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맞춤형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군장대학교의 경우에는 2008년에 조선해양학과에서 240명의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계속 감소해 올해 신입생 정원은 4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2008년부터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기술교육원하고 이제 그 인턴십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이제 한 200명 정도를 바로 이제 취업으로 연계하게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진행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도 이제 그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폐쇄한다는 이 조선소가 폐쇄한다는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제 많이 줄고 그다음에 지원 자체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지역에서 젊은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렵게 배출한 숙련 근로자들이 울산이나 거제로 떠나게 되면 군산 조선 산업의 기술 경쟁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치를 되죠. 뭐 대부분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력 특례를 받으면서 어떤 또 야간에는 또 대학도 다니고 하는 젊은 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인력들이 전혀 지금 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는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군산의 조선업체들은 내년까지 공장 가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일감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가운데 당장 군산 협력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선박펀드를 활용해 선박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선박업체의 수주난을 덜기 위해 3조 7천억 원의 펀드를 활용해 2020년까지 75척 이상의 선박 발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3.7조 원의 선박 펀드를 활용해서 2020년까지 75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고 중소형 선박도 2020년까지 115척 이상을 신조 발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펀드를 활용해 선박을 발주할 경우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해당 선박의 작업 물량을 군산으로 끌어와야 조선업체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군산 현대중공업에 배정받을 수 있는 선박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그 예산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서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선박들 그런 부분들을 조기적으로 선박 펀드를 이용해서 군산 조선소로 우선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는 공개 경쟁이 원칙인 만큼 군산에 대한 직접적인 배려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군산 조선소에 발주를 하는 걸로 해달라. 이거를 현대중공업이 딴다 쳐도 이거를 군산 조선소에서 지어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7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공공선박 63척을 조기 발주하고 군산의 경우 탄소 산업이나 농기계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체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을 탄소나 농기계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탄소라든지 농기계하고는 저희들 조선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조선에 맞춰져 있는 설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다 돼 있기 때문에 탄소라든지 뭐 농기계 쪽으로 업종 전환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뭐 관성이 없죠 전혀. 공공선박을 조기에 발주하는 계획도 군산 협력업체들의 수주난을 더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업체들의 설비와 공공선박의 규모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형선이고 세계 최대입니다. 조그만 조선소에서 할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코끼리한테 비둘기 먹이만큼 주고 생존하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군산 지역의 주요 기자재 업체 또는 여기에 있는 일자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조선업체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것은 풍력 산업 쪽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조성하는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하부 구조물에 군산 조선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서남의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군산에 있는 이런 일군 업체가 문을 닫는 이런 업체들이 우선 존속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면 최고 좋겠다 이거죠. 이쪽 일군 업체들의 물량을 우선 시드 배정을 해가지고 일군 업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야 실업자들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심각합니다. 하지만 하부 구조물의 납품은 전남 업체로 돌아갔고 이 가운데 일부를 군산 쪽으로 돌려야 되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쉽지가 않다는 지금 왜냐하면 이미 그 현대스틸로 낙찰은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좀 더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20기에 대해서 좀 받아와야 되는데 일감을 그런 것이 그 접촉을 더 해가지고 얻어와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전국의 조선업 밀집 지역 5곳 가운데 도크가 한 곳밖에 없는 군산은 가장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군산의 이런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경제 주체와 정책적 지원 수요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활용하다 보니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지역과 기업인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중앙정부의 군산 조선업체들의 요구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또한 새만금 삼성 투자 문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치인들 또 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내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거리의 정치인은 입술에 금을 맞춰가지고 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그 적자나는 조중공업에 몇 조씩 해주고 들어오시려는 삼성 이런 거에 목매달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9명씩이나 전라북도 국민이랑 선거당 선거해가지고 이런 거를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나가지 않게끔 해야지. 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는 빠르면 2018년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선박 교체, 환경선 도입 등으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규제나 이런 규제들 관련해서 새로운 선박들의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017년 말부터 2018년 정도에는 지금보다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군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기까지 군산 현대조선소를 유지하면서 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때까지라도 조선업계가 명맥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군산의 조선업계는 다시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정부의 선박 발주 물량을 군산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2017년도 상반기까지 작업할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척을 울산으로 이관을 했고요. 울산으로 이관을 해서 저희는 2017년도 3월이면 일이 다 끝나게 됩니다. 3월이 끝나게 된다는 건 저희는 도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업장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물량만이라도 배정을 해줘서 2017년도를 위기 극복하고 2018년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군산 조선 산업의 구조 조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현대조선을 거점으로 군산의 조선 산업이 조성됐지만 현대조선 하나만을 바라보는 생태계는 외부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업체의 사업 다각화 등 중장기적인 안목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힘이 없으니까 대기업에 기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기업에 오더라도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생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여기가 자빠지면 맨 처음에 GM 거기에 기대서 살던 사람들 거기 부 공동화 현상 생겨. 현대 기대서 이게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군산 조선업계의 해법은 단기적인 선박 물량 배정과 장기적인 경쟁력 확충 방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현대중공업을 통한 일감 배정이 어렵다면 정부가 발주하는 선박펀드와 풍력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선박 건조 물량을 군산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울산, 거제, 목포 등과 차별화되는 군산만의 경쟁력을 확충하고 현대조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